안녕하세요. 웨이메이커 팟캐스트 오늘 진행자는 고진규입니다. 원래는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대표님 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나왔다는 점 혹시 모릅니다. 그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제가 고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웨이메이커 리더 이원빈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웨이메이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웨이메이커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가능하실지. 그렇죠. 웨이메이커는 이제 우리가 길을 개척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웨이메이커 채널은 이제 신앙으로 일상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팟캐스트 형태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저도 이건 뭐 들은 이야기지만 소속된 가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네. 지금 뭐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번호표를 뽑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건반 연주하시는 천재님 그리고 노래하시는 이민희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휘오 이렇게 3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콘텐츠, 즉 MCN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아닌 실제 음반 발매까지도 그쵸?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언급된 아티스트분들 다들 실력 있는 아티스트니까 네이버나 음원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오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아온 이야기. 보통은 대표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관계를 좀 해와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가족 관계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섬나라 분들이시죠. 이제 멀리 진도에서 이제 서울을 상경하셔가지고 저는 막내입니다. 형 누나가 있고 6살, 7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쁨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참고로 장안동 출신입니다. 장안동, 네. 거친 동네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네. 좀 기계를 잘 다루셨다고 들었는데. 이 기계가 이제 어떤 기계가 전자기계도 있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또 장안평역, 지금 장안평역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장안동에 보면은 중고매매단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를 분해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근데 거기서 베어링을 또 이제 망치로 계속 분해를 탕 하면은 안에 이제 쇠 구슬이 나와요. 그걸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길에 다니면서 이제 망가진 자명종을 또 이제 분해해가지고 태압의 원리, 이 큰 태압과 작은 태압이 물리면서 무언가 이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이야기. 모르죠. 네네.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네. 공업사가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네. 그러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또 넘어와서 네. 우리의 주된 어떤 접점은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그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음악은 원래 좋아했어요. 음악 좋아하고, 근데 형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형 누나들이 녹음했던 테이프, 뭐 이렇게 뭐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청취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음악들을 생각해 보면 가요 중에는 뭐 이승환, 그다음에 뭐 신해철, 뭐 이런 음악들, 주류의 음악들을 많이 들었고. 형이 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데 형님이. 교육을 잘 듣고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를 그때 당시에 이제 형이 기타를 갖고 온 것 같고서 제가 뭐 찬미의 수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보면서 기타를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게 아마 저의 음악 생활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찬미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잘 모르실 텐데 복음성가라고 해서 찬송가 외의 노래 코드 진행이 좀 쉬워요. 맞아요. 모두가 쉽게 부르고 또 따라 쳐야 되니까. 정말일까 당신이 하신 일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배웠던 기타 곡이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흔히 독학도 쉽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접하신 분들이 실제로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뭐 유년기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이제 한 뭐 10살 넘어서 그때 뭐 초등 때 그때 그렇게 연주도 하고 음악이라는 게 동요 빼고도 다양한 음악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접하게 됐었죠.
이게 어린 시절에 그냥 단순 호기심에 접할 수는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음악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이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걸 계속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도 음악을 계속 좋아하셨었나 봐요. 좋아했죠, 음악을. 근데 어렸을 때 보통 뭐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뭐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음악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고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작권이 테이프들을 많이 들었어요. 비싸 레코드점 가면은 그때 한 지금 그 당시에 한 3,000원 했으니까 지금 많이 비싸죠. 그래서 대학로나 동대문 가면 짝퉁 테이프가 많이 팔아요. 네, 짝퉁 테이프가 쉽게 얘기하면 1,000원에 한 장, 가사가 있으면, 가사가 없으면 1,000원에 2장 이런 걸 사가지고 제가 가사를 직접 이렇게 꼽아서 워크맨이라고 하죠. 워크맨 들으면서 가사 쓰고 멜로디 익히고 그때부터 제가 탑라인을 연구를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그치, 또 많지 않아서 맞아. 그런 노점상이라고 하나요? 그쵸. 니 역할 니 역할. 네, 그런 데서도 상당히 그 많이 팠나요? 많이 팔았었고 옴니버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어떤 달에 히트했던 최신곡들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 하나면 뭐 다 되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래방에서 예창곡 뭐 탑10 이런 것처럼 거기만 외우고 있으면 뭐 그냥 아주 트렌드 섹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그때 거의 다 외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때 당시 업자분들이 지금의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하시는 분들 아, 그렇지. 거의 그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분들. 테마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리스트.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듣는 귀 아, 그리고 트렌드를 보는 안목 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지. 알고 계신 거죠. 아, 맞습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학창 시절에 또 좀 재밌는 일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뭐 교무실에서 뭐 타이핑 같은 거를 좀 하셨었다고 타이핑? 들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좋아해서 아까 제가 이제 기계들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그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다룬다는 얘기가 너무 이제 웃기지만 할 줄 아는 그때 뭐 도스 매뉴어 같은 것도 막 쓰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흔치 않아가지고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거의 제가 상장과 이제 졸업장 그걸 수업 시간마다 다 타이핑을 했죠. 전교생 거를.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시고 맞아요. 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쵸. 진학을 하게 되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서 음악하는 인맥들을 많이 좀 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듣는 거 이외의 활동도 좀 직접적으로 맞아요. 좀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듣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가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당산동이죠. 영등포 당산동.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홍대 합정을 지나서 당산 그쪽 라인인데 집은 제가 장안동 동대문구 장안동이니까 동대문구에서 종로구를 거쳐서 서대문구를 거쳐서 영등포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거리가 넓었던 거죠. 거기를 이제 매일매일 다녔고 목동 라인, 등촌로 라인, 양천구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쪽에 있는 뭐 아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촌, 이대, 홍대 쪽에 있는 이제 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거친 친구들 구로구 친구들이 좀 거칠하고 친구들 제가 뭐 다 못하니까 이야기들을 이런 거친 친구들 뭐 지금도 뭐 만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가 또 신설학교여가지고 3학년이 없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래서 1, 2학년들끼리 새롭게 동호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스쿨밴드, 밴드부에서 노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했었던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좋다.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과거에 김태원 선생님 일화를 들어도 인터넷이 막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지역, 동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크루 형태로 많이 맞아요. 모였다고 알고 있어요. 등촌동 그때 축제가 일어나면 이제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태배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깨는 것처럼 축제가 일면은 각 밴드부들이 이제 참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포구, 마포에 있는 고등학교, 등촌에 있는 목동 고등학교 이게 다 붙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지. 그때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는 뭐 헤비메탈을 막 하고 어디는 하드락을 하고 어디는 얼터너티브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때는 이제 맞닥뜨려서 한 대를 맞아보고 진짜 해봐야 이게 아프구나.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때는 정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좀 시절에서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죠.
하나 일화를 얘기해드리면 첫 합주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신촌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롤링스톤즈가 있고 그 클럽이죠. 그럼 백스테이지가 있고 백스테이지를 지나면 극동방송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가면 합주실이 있어. 근데 합주실이 시간에 비싸, 거의 비슷해.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그때 생각해보면 고등학생한테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그럼요. 그래서 17반 모아서 뭐 이제 합주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럼 치는 친구, 베이스 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 노래. 그럼 보통 이제 4인조, 5인조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막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 근데 합주를 처음 하는데 합주가 안 되는 거야. 왜 합주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베이스하고 같이 맞춰본 적이 없는 거야. 베이스는 저음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니까 1시간 동안 둥 얘는 띵 이것만 1시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다가 합주실에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형이 나와서 야 니네 기타 좀 줘봐, 형이 맞춰줄게. 그럼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날로 배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뭐 튜닝하는 법부터 뭐 어떻게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옆방에 있는 형님들한테 이제 배우기도 하고 정말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낭만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가 지금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기술이었어요. 자기 방법이 있는 거. 그치? 네. 맞아. 뭐 라인 연결하는 거, 맞아요. 뭐 튜닝하는 거,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술이고 지금도 이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보분들이 합주실에서 합주해 보면 대표적으로 하울링 많이 뜨잖아요. 많이 뜨죠. 네, 자기 소리 안 들리니까. 내가 계속 올리는 거야. 네, 그런 밸런스 잡는 거 하나하나도 이게 다 기술이어서 악기 그냥 합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도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했던 아마 시기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밴드 활동 하시면서 진짜 이름 되면 알 정도의 활동을 하신 분도 좀 계신 걸로도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청소년기의 취미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용음악과라는 곳을 이제 네. 입학을 대표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당시는 실용음악과가 지금 같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노래를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담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요. 그치. 저 시작할 때도 담임 선생님이 실용음악과 그게 뭐야 이러셨는데 그치. 그럴 네. 수 있지. 야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일단 일반 대학하고 너 하고 싶은 음악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실용음악과를 알고서 지원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밴드부가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끼리 인프라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선배 형이었던 뭐 한기숙 형이 실용음악과라는 데가 있다. 그게 이제 서울예술대학에 남산 언저리에 올라가면은 명동에 그런 데가 있더라.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꿈을 꿨나 보다 이 형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국에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있는 학교와 입시학원도 전국에 하나가 있는 거야. 야, 그때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정보도 없고 심지어 가장 믿을 만한 뭐 담임 선생님조차도 이 정보를 모르시고 뭐 동네 형들이 알려주는 그냥 카더라 같은 정보 외에는 진짜 믿을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로를 그렇게 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자체도 그거 알았다는 것 자체도. 네네네. 우리가 흔히 뭐 현역이라고 네, 하고 하잖아요. 현역으로 네.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현역을 못 갔어요. 현역을 못 갔고 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무림의 고수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필드에서 작곡하시는 분들, 뭐 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 음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작곡인데 그때 좀 빠르게 그것도 또 운이 좋았네요. 그때 좀 빠르게 이제 컴퓨터 음악을 배우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당시에 미디 작곡이라는 거는 진짜 알려지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거는 뭐 밴드부보다 4인조 밴드, 뭐 헤비메탈 밴드 뭐 이런 거는 뭐 가가지고 합주실 가면 배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혼나긴 하지만 근데 뭐 미디 음악이라는 거는 뭐 말만 미디가 음악이 있더라라는 거지 뭐 이건 만난 적이 없는 게 약간 유니콘 같은 거, 불사조 같은 거야. 지금 고인이시지만 신해철 선생님의 재즈 카페나 이런 앨범 들어보면은 약간 리얼 악기 같은 건 아닌데 뭔가 두두두둥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당시 미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되게 흔하지 않았어요. 정말 흔하지 않은 가수들 사이에서도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보는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미디 음악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그 미디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작곡을 할 수 있는데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미디 작곡이 된다더라. 근데 뭐 그때 이제 우리 뭐 밴드 할 때인데 아 이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러고 말았죠. 그러다가 저희 이제 지금도 자주 보고 있는 저희 PD님이 고등학교 이제 제가 동기니까 졸업을 하는 시기에 컴퓨터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좀 그런 거 좀 알아보자 하면서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알다가 이제 잡지 같은 거 뭐 미엔사에서 나오는 잡지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고인 대신 우리 신해철 선생님 그다음에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악기와 장비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돈을 모아서 그거 하나 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 하나 사면 되나? 안 되지. 근데 이게 심리적 그거 사면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사면 안 돼. 그것만 산다고. 그거 하나 모아. 그럼 또 이제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신디사이저 건반에 있는 음색만 모아놓은 형태, 렉 형태를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이 머신이 있어야 된다더라. 그거 사면 다 되나? 안 되지. 그럼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더라.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럼 또 그거 힘들게 알아봐서 또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냐 그러면 또 뭐 스피커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스피커를 또 샀어. 정말 힘들게 사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샀을 거야. 그러면 안 나와. 왜 안 나와? 또 파워앰프를 사야 되는데 그럼 이제 파워앰프를 매칭해가지고 사러 가. 했어. 나오나 안 나오지. 또 그걸 밀어줘야 되니까 미스터를 사야 되는데 콘솔을. 또 콘솔을 사. 이러다 보면 포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리를 딱 내게 되면 嘣! 이때 이제 눈물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미디를 조금 빠르게 접했고 운이 정말 좋았던 건 그때 이제 하드 레코딩이 들어가면서 샘플러들 뭐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써보게 되고 우리가 A-라든지 뭐 어떤 릴테이프 방식으로 녹음하는 게 아니고 하드 레코딩을 녹음해서 거기서 에디팅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도 해보고 그 안에서 믹싱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시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제가 접한 부분이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당시의 컴퓨터가 지금의 AI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다. 지금처럼 AI가 모든 걸 해줄 거다. 뭐 음악도 하고 공부도 해주고 그것처럼 당시의 컴퓨터는 컴퓨터로 이제 뭘 할 수 있다. 컴퓨터로 뭘 할 수도 있다. 맞아. 근데 해본 사람은 없는 거야. 말만 네. 그래요. 네. 말만 그래 해본 사람은 없는 거야. 거의 비슷했어요. 네. 해외선 당연히 뭐 이미 미디 음반도 많고 많죠.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유튜브도 없던 시대라 해외에서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뭐 장비 컴퓨터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지금처럼 USB 꽂으면 바로 작동 이게 아니에요. 그치. 선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뭐 진짜 폭탄처럼 빨간 선 노란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밝아서 돌아서 이사님 얘기하니까 제가 감전을 엄청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를 먹은 것만 해도 한 4번은 먹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전기 먹은 게 중학교에 있는 때 집 전화기 따가지고 인터넷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 프로그램 깔아서 AT&T 01410에서 프로토콜에다 쏘는데 그 연결하는 게 전화선에 구리선을 따야 돼. 그 뭐 따봤나 누가 알려주고 그걸 어디서 알려줘. 그냥 직접 선사다 따는 거지. 따다가 이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대표님께서는 준비도 좀 남달랐던 건 뭐냐면 지금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을 준비해요. 발성 연습을 배우고 배우셨겠죠. 물론 배우셨겠지만 네, 입시곡을 뭘로 하고 아니, 저도 그런 것부터 준비를 시켜요. 그때도 그랬을 텐데 음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진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왜 그랬을까 싶은데 이 뭔가 기계로 뭔가가 된다라는 거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기 소리가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 디지털 신호가 뭔가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 소리가 난다는 게 그 자체가 좀 신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과 인연이 있는 학교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제 명지전문대 실용음악학과들이 입학을 또 명지전문대 얘기하니까 우리 교수님들 많이 생각나네요. 그때 저희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지금도 이제 연락드리고 찾아뵐 거였는데 그때 실용음악이 사실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의 어떠한 구분을 못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연주를 해야 되니까 건반이 필요하다. 신디사이저를 하나 사주세요. 신디사이저라는 건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다양한 음색과 그 소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런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장비인데 그냥 디지털 피아노를 사주는 거야. 그 맑은 소리 니네 좋아하잖아. 영창 피아노 도레도레도 이런 거 사주시면서 연주하라고 해서 모듈레이션 이런 게 있어. 그럼 막 그냥
거기 옆에서 흔들어주고 막 그러던 시기입니다. 전공실기도 그때는 이제 보컬에 대한 게 해외에 있는 어떤 이런 자료들이나 서적들처럼 디테일한 그때 수업이 안 돼서 클래식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실용음악 보컬들을 디렉해 주시고 수업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좀 기자재들도 열악했죠.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는 공연장이나 홀 같은 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저희도 이제 음반을 만들고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자재나 이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기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초기에는 애로사항들이 많았죠. 일반 클래식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재즈 화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좀 애로사항들도 있었고 근데 물론 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악가에 이제 이쁜 친구들이 좀 있으면 그 친구들도 또 누구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과 수업을 안 들어. 항상 연영과에 가. 아이고 거기 쑥 빗자루에 앉아가지고 그과 학생처럼 오히려 걔네들이 인사를 하는 거야. 아 선배님인가 보다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영과 수업을 듣고 오고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좀 뭐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초기여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죠. 오히려 연영과는 각자의 개성이 많지만 위계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그쵸. 안 튀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실용음악과는 좀 개별의 개성이 상당히 맞아.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오히려 친구들, 동기들 중에 정말 다양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 반지를 한 10개를 끼고 다녀요. 그 이 문제가 기타를 치잖아. 솔로를 쳐. 삐삐삐삐삐삐삐 약간 이니마우스틴 이런 숙주 연주를 좋아했던 친구야. 삐삐삐삐삐 치면 잘 안 쳐지지 반지를 많이 꼈는데 그 기타를 치는데 반지를 10개 끼고 치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씩 빼는 거야. 또 삐삐삐삐삐 안 쳐져. 또 빼. 그럼 왜 끼고 와? 끼지 말지. 그 빼다가 볼륨 못 보는 거야 그 친구는. 또 머리는 이렇게 길어. 한 친구는 이제 인천에 있던 친구인데 저 아주 인연이 깊은 친구죠. 그 친구는 이상해. 뭐 전통성이 있는데 얼마나 한복을 입고 학교를 아니 한복을 항상 입고 와요. 너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한복 입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대. 그럼 너 어떻게 해서 그때 고무신을 신으니까 뭔가 전통적인 걸 해야 되니까 교복에 고무신을 신었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아무튼 다양했죠. 뭐 저도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저도 좀 유별나긴 했을 거예요. 저도 어쨌거나 학과에 이제 열의가 있고 좀 리더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뭐 과대를 하고 했는데 개성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제 합주도 하고 싸움도 많이 나요. 유플래시로 막 심벌이 날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악기들 날라다녀요 정말.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뭐 다 추억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거를 바꾸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업적이 있어요. 네, 업적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쪽에서 바꾸면 또 한쪽에서 안티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실용음악과가 음악과 안에 있는 학과여서 그 전공이었죠. 세부 전공처럼 돼 있어서 분리를 이제 해야겠다. 분리를 요청한다.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인터넷을 좀 자주 이용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학교의 이제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메인 사이트. 근데 그때는 사실은 거기다가 그렇게 글을 올린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장문의 글, 대자보처럼 막 그간에 있었던 일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반을 신디사이저를 사달라고 했는데 디지털 영창 피아노를 사줬고 이랬는데 이런 거 이제 적어서 우리는 분리를 요청한다. 언제까지 분리를 안 해주면 내가 여기 정문에 누워 있을 거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분리를 언제까지 해주셔라. 딱 이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지. 그게 정말 일파만파 소문이 돼가지고 정말 분리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완전한 실용음악가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부터는 그 분리를 하면서 또 원래 이제 있었던 클래식과 교수님들은 이제 저를 이제 달갑게 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 네. 그랬죠.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도 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고 그리고 분명 그분들도 이제 저도 아무래도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돼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분 입장에서도 학교의 구조라든지는 이해를 하는데 시대적으로 뭔가 과도기적으로 실용음악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육의 커리큘럼적인 부분들이 좀 전환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필해가지고 역할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당시에는 뭐 개인 악기가 이렇게 고가로 있기는 정말 힘들었고 진짜 학교에 가서 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 블루스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요즘 음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학교에 가서 진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의 시설이 좀 실용음악과에 맞지 않은 점을 기자재가 없죠. 뭐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또 학생들의 그런 어떤 공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아서 대표로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 그게 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면은 오히려 반영되지 않았겠죠. 또 정당하게. 근데 이제 애들이 하신 막 거죠. 이상하다는 거 소문이 났지. 반지 10개 꽂고 다니고 머리가 여기까지 오고 누구 이상한 애는 한복만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얘네 누울 것 같거든. 손잡고서 야야 이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기운이 네. 싹 드니까 얘네면 누울 수 있겠다. 이 누우면 이제 바로 예. 방송 나오고 신문 나오고 하면 이제 뭐 실용마카를 분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애네들이 할 것 같으니까 네. 야 이거 조용히 좀 처리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잘 회의를 시켜가지고 저희 학과를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시 학과장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범희 교수님. 그렇죠. 사실 그 몇 년 전인가요? KBS 불후의 명곡에서 그 이범희 교수님 편을 했죠. 편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 많은 또 히트곡을 작곡하신 또 당대 작곡가셨는데 그분하고의 또 좀 일화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이범희 교수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도 이제 인연을 이어가고 저희 진짜 은사님이신데 이범희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배운 건 정말 많이 있지만 이제 보컬 디렉팅을 배웠었어요. 이범희 교수님이 이제 당대 가수분들하고 이제 녹음을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학 시절에 저희 몇 명을 부르셨어요. 이제 소수로. 그럼 이제 매봉동인데 매봉동에 연습실에 가면은 저 당연히 바로 녹음을 할 줄 알았죠. 니네 배고프지? 응. 짜장면 먹어라. 응? 이렇게 하세요. 말투가 이러십니다 실제로. 네. 그렇죠. 왔고 나온 빛나 이렇게 이 짜장면 먹어, 어? 그치? 응. 그러면 이제 짜장면 시켜서 먹어요. 그럼 이제 1시간 걸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곡을 쓰고 계신 거야. 미리 써놓은 게 아니고 그때 그리는 거야. 그 짜장면 다 먹고 저렇게 놀고 있으면 한 2시간 되면 완곡.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또 찍는 거야. 뚱땅 뚱땅 뚱뚱딱 뚱뚱땅 이렇게 찍는 거예요. 메이킹까지 직접. 베이베카.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녹음을 해서 거기에서 믹스가 돼서 음악이 나오는 걸 반나절 안에 끝내버리신 그 교수님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영감을 얻는 법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많이 또 배우게 됐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범희 교수님은 야구 다 잡으실 때 이 오선복 그리시면서 높은 음자에 또 샥 그릴 때가 이거 완전히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누가 보시더라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거에 멋있죠. 뭐 그냥 반하는 거죠. 지금 메이저 기획사의 어떤 회장이나 대표분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아이고 뭐 분이셨어요. 와서 뭐 맨날 뭐 그냥 네. 이 문지방에 닳도록 배를 누르고 곡 달라고 하고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분이 학과장으로 계신 그렇죠. 맞아요. 그 맞아요. 명지전문대 학생분들은 당시 기수들은 그분이 직접 막 디렉팅도 봐주시고 합주실기 막 해주시고 참고로 그 개량 한복 입고 다니시는 많이 혼났어. 무대에서 장난을 하고 혼나시고 그러니까 그냥 실명을 얘기해봤는데 우리 민중이는 저는 이제 밴드도 오래 했으니까 무대에 딱 하니까 노래까지 같이 했는데 한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인중이는 무대에서 장난질을 했어. 이게 그게 디렉이 전체. 다음 주에 다시 해라. 이러면 그냥 내려오자.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당시 명지전문대가 그 2년제였나요? 3년제였나요? 2년제였죠. 3년제로 심화과정을 편성을 했지만 기본 네. 과정은 2년으로 이렇게. 자기 실기만 준비해서 갔던 친구들이 이제 좀 합이 좀 맞고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좀 따라올만 하면 사실 졸업이 다가오는 게 어떻게 보면 2, 3년제 맞아. 학교의 지금까지의 문제로 알고 있어요. 졸업을 결국 하시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음악 활동을 고려를 하거나 추후 진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밴드를 결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동기들하고 음악을 하려고 했죠. 지금 우리 이사님도 아는 얘기도 있고 좀 모르시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때 동기들이 정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당시에 뭐 메이저 또는 인디 레이블 씬에서도 다 활약들을 했어요. 그때 좀 그랬어요. 그 낭만이 있는 시대여서 야 우리 밴드 만들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엄청난 그때는 고민과 입이 떨어지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떨어뜨렸는데 이 친구도 이미 메이저 씬이라든지 인디 씬에서 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밴드를 좀 못하게 됐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는 찰나에 이제 아까 한복 입고 다니는 그 친구가 에이브리지라는 팀으로 에이브리지가 뭐냐면 이제 아시아의 브릿지가 되자 저기 미국까지는 못 있겠고 이게 있어요. 안에 그런 게 있어.
멀리 미국까지 못 이기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잇자라고 해서 에이브리지라고 이제 한 건데 거기서 기타를 치고 활동을 하다가 그 팀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자주 교류를 하면서 만나게 되다가 우리 그러면 그냥 둘이서 결성을 해서 뭔가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인조 밴드를 시작하게 됐었죠. 저는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이따 후반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앞서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게 2인조 밴드라는 게 사실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밴드라고 하면 드럼 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뭐 베이스 연주자도 있어야 되고 일렉기타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 편하면은 에드시런처럼 가상 악기나 이런 걸로 자기 음악을 채우고 할 수 있는 어떤 보컬이나 악기만 실연주자로 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일렉트로닉 기반의 밴드를 구성하셨거든요. 인중이 형하고 같이 이제 JI라는 팀을 당안동의 제이. 아이는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인천. 인중이는 뼛속까지 인천이니까 이제 동인천 주안역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안동과 인천. 있는다. 그래서 당사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이렇게 있는다. 아무튼 그래서 JI라는 팀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 얘기를 저는 사실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없던 레퍼런스로 알고 있거든요. 없죠. 일렉트로닉 락 밴드라는 게 그치. 국내에서는 진짜 레퍼런스가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인준이가 방송도 많이 하고 실제로 라이브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때는 한복을 안 입었어.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한복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 방송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거 동계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약간 락밴드 모던 락밴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준이가 아주 멋있었죠. 아주 원래도 뭐 너무 멋있으니까 키도 크고 또 어깨도 뭐 검도 또 수련자여가지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간 이제 밴드들을 보면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풀밴드 구성인데 DAW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었던 우리가 미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그걸 활용해서 리듬과 베이스 나머지 악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고 너하고 나하고 연주를 하면서 일렉트로닉 락 장르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좀 창시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몰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도 뭐 레퍼런스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한 1년 가까이를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좀 클럽에서도 연락도 오고 이제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활동을 이어갔었죠.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까지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일화를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공연을 하러 가면은 인중이 형은 멋있어요. 약간 좀 저희 기독교 채널이기도 한데 약간 예술인 같은 머리. 기타 딱 이거. 맞아. 그리고 키가 되게 큰데 머리가 되게 작으셔요. 얼굴이 작아. 얼굴이 작아. 네. 그러고서 싹 하고서 이러고 싹 가요. 멋있어. 네, 싹 가요. 멋있어. 당시 배경만 얘기하면 흡연자 하셔서 담배 하나 물고 싹. 그치. 그 대표님이 딱 되잖아요. 인터넷 기사님처럼. 인터뷰다. 난 지금 나 무슨 내가 일단 침이 많으니까 그때는 가방도 이게 없어. 다 파우치도 다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랩탑을 그때는 이게 가방이 좀 그래. 맞아. 오해 많이 받았어 진짜. 기계 고치시는 컴퓨터 고치는 기사님들처럼 나 오해 많이 받았어 그때. 머리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잘 하셨는데 가방이 하나도 아니지. 또 네. 인터페이스 렉형으로 8채널을 뿌려야 되니까 이거랑 두 개 들고 다니니까 이상해 보이지. 네. 약간 그래서 업자시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실제로. 컴퓨터 고치냐고.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멤버였던 거죠. 그치. 얘네가 멤버였던 거죠. 그치. 오차가 없지 그 친구들은 그냥 딱 AC 딱 넣어가지고 네. 빵 하는 순간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연주를 해주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드럼 나오고, 다 나왔죠. 뭐 피아노 소리 나오고, 그럼요. 뭐 머리겐 소리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네, 뭐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실용음악 전공을 하면 이제 플레이어로 빠지냐, 아니면 이제 교육 쪽으로 빠지냐 이 두 가지의 큰 길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시절에는 뭐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실력들이 진짜 좋으셨어요. 지금 거의 다 어디 학교 교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필드로 가는 사례가 사실은 더 많았던 세대였죠. 대표님은 거기서 또 교육 쪽으로도 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교육 쪽 브랜드를 아예 차리셨어요. 보이스 코드라는 브랜드를.
나의 브랜드를 차려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었죠. 네. 음악 외에 또 여러 가지 연결됐던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이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업을 하는 기자재 아니면 환경들을 보면은 그냥 뭐 진짜 우리 예전에 성악하듯이 피아노만 활용해서 그렇죠. 발성을 한다든지 악보를 활용해서 그냥 악보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그 방식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모니터를 하고 그거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레코딩이 네. 가장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컬 레슨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제 걸 다 들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난 거야 사실은. 이거 뭐 많으니까 서울 점퍼사에서 왔나?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또 저도 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과 또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보이스코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었죠. 네. 이게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또 본인 자랑처럼 들릴까 이렇게 좀 취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진짜 피아노랑 악보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의 시범 이 세 개로만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습도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어쿠스틱 피아노 대신에 전자피아노를 놓고 그치. 네, 습도 관리가 되는 데는 어쿠스틱 피아노 놓고 대표님께서 사실 어떤 시도를 최초로 하신 거냐면 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서는 모든 수업실에 흔히 홈 레코딩에서 하는 환경 내 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자 라고 해서 전 수업실을 마이크,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간단한 미디 장비를 세팅을 했어요. 뭐 사실 보이스코드의 전신적인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8, 9년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신 거고요. 2010년에 정식 브랜드 런칭을 이제 했을 때는 저희가 약속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수업실에 노래를 직접 녹음해서 반주를 올려놓고 하는 체험을 취미반부터 전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으셨던 맞아요. 네, 기억이 나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이런 데가. 이 역시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은 레퍼런스가 없는 일을 진짜 거의 다 하셨어요. 네, 학생들이 기계를 막 쓸지 못 쓸지 뭐 이런 레퍼런스조차 없이 네, 그냥 진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뵀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선생님이 네. 좀 기억이 남거든요. 잠실에 이기임 선생님 계셨잖아요. 전설적인 분이시고 사실은 국내에 계실 분이 아니지. 그렇죠. 해외에 계실 분이고 유럽 쪽에서 이제 테크노 음악을 하셨던 네. 분이 트랜스죠. 정확히는 고급 트랜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제가 서치 능력이 나름 좀 뛰어난 편이라 2008년도경에 팀을 하면서 네. 이런 DAW 관련된 우리가 좋아하는 락 음악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인 거죠. 네. 일렉트로닉 대표적인 거는 테크노와 하우스니까 그 음악에 대한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음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하다가 DJ 분들이 예. 그런 이해도가 있겠다. 네. DJ 분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트랙을 메이킹하는 큰 분류 DJ 분들이 두 분류 나눠지시는데 DJ 셋으로 믹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프로듀싱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흔하진 않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테크노조라는 분이 나오는데 저는 근데 좀 용기가 많은 편이라 저만 알고 있는 보물찾기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한 적도 없었어요. 네. 그때는 뭐 문자로 주고받고 뭐 이런 잠실로 오라는 거야.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다 열리니까 가정집이더라고. 나는 따로 작업실인 줄 알았는데 가정집인 거야. 되게 클래시컬한 네. 막 바닥에 카펫 깔려있고 소파도 막 정말 무슨 너무 좋은 소파 막 너무 쿠션도 막 좋고 거기에 어른 두 분이 차를 탁 마시고 있는 거야. 기품이 있네요. 그런데 근데 잘못 왔나요? 근데 그 문 열어주신 건 맞으니까 저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른 거죠. 테크노! 테크노! 학생 왔어, 테크노!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처음 뵌 거죠. 처음 보야, 처음 보야. 근데 그 후에도 한 2년은 더 본 것 같은데. 그때가 처음 만나. 등치가, 저도 작은 등치는 아니지만, 한 100kg가 뭐야? 120kg 되는 거야. 문 열고, 정말로 한 120kg는 되겠는 거야. 네. 그거 내가 좀 잘못 들어온 건가. 또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고생하시고, 어떡하지? 본능적으로 저 문으로 못 나가면 내가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 탈출지를 찾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도 뭐 다양한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작곡가분들 프로 작곡가분들 만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예요. 건반이 스탠드에 없어. 밥 안에 있어. 그냥 자기가 그날 마음에 드는 걸 짓나 봐. 그리고 건반이 이게 충격적인 건데 다 부러져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흰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는데 뭐 흰 건반을 싫어하시는 거지 건반이 부러져 있어. 이거 탈출해야겠다.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놓고 나가.
똑똑똑 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분. 또 탱커너야 뭐 좀 줄까 봐.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표현하기 그런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사람을 잘 안 무서워요. 웬만하면. 근데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반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막 정말 궁전같이 해놓고 지내시는데 그 방 하나만 완전 이렇게 다른 세상인 거야. 더 무서운 게 떡을 어머니가 가져오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가래떡인데 연기가 뭉실뭉실하는 거야. 너무 궁금하니까 보고 봤어. 조초야 쪄다 보니까 아 지금 방앗간에서 빼온 떡이야. 이게 수준이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전자레인지 데핀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주스를 주셨는데 주스가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거고 자몽 주스. 아 지금 짠 거 같아. 지금 가지고 이렇게 내린 그런 자몽 주스. 근데 이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탈출해야겠는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는 했죠. 근데 너무 미안. 대화가 안 돼. 무서워. 근데 그분이 당시 대단하신 분인데 시대적 배경으로 그분이 낸 발매한 음원을 이미 해외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포티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처럼 이미 퍼블리싱에다가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저작권으로 받고 계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먼저 쳐줘. 그냥 이렇게 쳐줘요. 근데 모든 베이스의 어떠한 이런 하우스 장르는 옥타브 베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브가 도약되는 베이스에서 되게 흥이 많이 나거든. 이렇게 그래서 쳐줘. 그럼 이제 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 건반.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건반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다 타 있어. 막 그걸로 이제 하고 하다가 스탑 할 때까지 그분이 스탑 이렇게 딱할 때까지 시작해줘야 돼. 아, 사인 줄 때까지. 사인 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제 하고 당시에 이제 실제적인 이런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들 그리고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근데 내가 그걸 배운 게 신기해. 그 언어적으로 안 하니까 그걸 내가 배운 게 신기해. 오실레이터, 앰플리파이어, 근데 모듈레이션,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필터 이런 구조 같은 것들도 또 도움 받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악기 중에 이제 이런 신디사이저류가 있어요. 네. 그런 신디사이저들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었던 좀 계기가 됐죠. 당시에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비트메이커 계열의 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아. 방에서 맞아요. 진짜 그냥 안 나오시는 안 나오시고 정말 안 나오셨어. 근데 이게 그분들은 그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히키코모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언급만 간단하게 하면 성우님이죠. 예. 아. 예. 여러분들께는 이제 거북이 터틀맨으로 알려져 있죠. 터틀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현도 선생님하고 거의 양대 산맥 정도의 힙합계 비트메이커였던 시절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분한테도 한번 코칭을. 뭐 그때는 코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네. 이제 교류를 많이 했었죠. 교류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미디 음악이 이렇다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할 때 이제 그 형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 작업실도 당시에 생각해 보면 수지에 살았어요. 방에다가 개인 작업실 차려놨었는데 그때 썼던 장비들을 저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비트메이킹 하는 방법들을 저에게 많이 알려줬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그 형님을 통해서 기본적인 비트메이킹 방법과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많이 배웠었죠. 네. 이제 신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셨던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밴드를 하기 직전쯤이었는데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해나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좀 이 삶을 만들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장안동에 이제 유명한 교회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네. 교회들을 5번씩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각각 5번씩. 5번씩. 네. 5번씩. 근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 이게 되게 엄청 쑥스러워요. 이게 처음에 갈 때 아예 문화가 다르니까. 네. 이미 성인이니까 거의 뭐 30살이 다 됐을 때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네. 느낌? 꼭 뭐 다른 문화권에 있는 나라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 어색한 거야. 근데도 한 5번 갔어요. 그러다가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연락도 많이 하고 네. 그때 잠깐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음악 생활 한다고 네. 이제 교회를 못 나갔죠. 결국에는 신앙인이 되셨고 뭐 여러 봉사까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결혼하고서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좋은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네.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 아 그럼요. 막 아픈 날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결석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더라고. 네, 네.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아파도 꾀병이 안 되고. 근데 이게 한 1년까지는 쉬었던 것 같아요. 네. 2, 3년 차부터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힘이 들더라고요. 화도 많이 나고 이상하게 분노가 쌓이고 그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화가 더 나고 막. 신기하게 집 가는 그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화가 많이 나. 그 자리야 거기가 뭔가 흘렀나 수맥이 화가 너무 나니까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런 계기를 겪다가 제자방 선장반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는 봉사를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중등부 봉사를 해봐라. 그 중등부 봉사를 시작을 했죠. 딱 2년 차 때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처음 경험했어요. 사실 그런 경험 자체를.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도와서라도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은혜를 많이 처음으로 받았던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프리카 선교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자반을 하고 나서 제자반 프로그램상 확신반, 네. 성장반, 제자반을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선교를 가자. 한 2달가량 준비를 해서 선교팀을 꾸려서 남아공이죠.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 남아공으로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죠. 네. 네. 사실 선교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왜 그러잖아요. 타지 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된다고. 그치. 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거기서도 히트곡을 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밤베렐라. 이게 뭐냐면, 어째 제가 음악을 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밤베렐라가 그 언어로 이제 예수님 함께 하신다라는 네. 이제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베렐라로 거기가 이제 아프로비트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네. 그쪽의 장르가 댄스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프로비트, 하우스풍의 음악을 하나를 만들자. 제가 만들었더니 현주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히트곡이다. 네. 어마어마하게 전체 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봉사활력 샌드위치를 만들어준다면 정말로 한 3, 400명 아이들만 네. 그냥 뭐 온 동네들 다 모이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같이 율동하고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음악을 딱 트는 거지. 밤베렐라. 엄청나게 히트송을 만들었죠. 그래도 하나는 했네요, 제가.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삶을 또 살아오면서 현재 웨이메이커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경험이 그 설립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 이 웨이메이커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뭐 이루고 준 목표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지를. 제가 앞으로 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하다가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좀 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제 웨이메이커라는 이름을 저희 회사명이죠. 회사명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함께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들하고 단순히 제가 팝음악, 가요음악이 아니고 CCM 음악도 함께 만들자. 그래서 크리스찬 컨텐츠들을 저희가 확산해서 신앙인들, 그리고 비신앙인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웨이메이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인 웨이메이커 컨텐츠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찍어 올린다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계약이 된 아티스트인 뭐 휘구님이라든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민님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정말 그 재능의 11조라고 하죠. 그런 거를 위해서 촬영에 맞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뜻 모아서 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일반인 분들 혹은 비신앙인 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되게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온라인 선교라고 할까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그런 거에서 이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좀 나가고, 또 저희가 해왔던 음악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선보이고. 앞서 얘기해준 것처럼 함께하는 저희 아티스트들 휘오, 그리고 민, 그리고 천재님, 그 외에 또 새롭게 온 또 규현이까지 너무 수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도 욕심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욕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힘을 뺀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더 뭔가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뜻하는 것도 저희가 제대로 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좀
좀 한 걸음씩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재능의 11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희 웨이메이커 메일이나 공식 메일들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또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네, 쭉쭉 네. 들어오세요. 네, 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 아티스트가 있는 회사니까 뭐 신곡 발매 소식이나 이런 게 좀 아, 있을까요? 있죠. 저희 민님, 싱어송라이터 민님과 천재님이 네. 듀오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이름은 릴리 멜로즈. 그러니까 릴리가 이제 저희가 백합이고 멜로즈는 멜로디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백합의 노래 이런 팀의 조합으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신곡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멜로디도 아주 은혜롭고 또 우리 PD님께서 네. 세련된 사운드로 사운드 디자인을 또 해주고 계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반적인 CCM 곡일까요? 아니면 기성가요? CCM입니다. 아, CCM. CCM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슬로우 템포 CCM은 아니고 리드미컬하고 그리고 조금 트렌드 감성을 더해서 또 비신앙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CCM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필이 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CCM하고는 진짜 전혀 다른 결의 음악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비신앙인들이 그냥 기분 전환차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맞아요. 예, 네. 다른 결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그거를 또 대표님 포함해서 다들 네.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발매 소식은 저희 웨이메이커 채널에 항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거죠? 네, 네. 제작 중에 있고 네.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편곡판과 그리고 이제 멜로디적인 요소들을 좀 수정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아티스트 분들이 좀 허락이 된다면 네. 이것도 저희가 근데 좋겠네요. 네, 다큐멘터리 형태로 한번 그쵸. 촬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 안석 PD님 화를 조금 많이 내더라고요. 잠깐 스포를 해드리면 이제 이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 거기에 대한 스토리 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음악의 편곡들이 있어서 기대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릴리 멜로디의 공연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또 가보는 그런 이벤트도 또 네.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콘서트. 끝으로 저희 구독 부탁드린다고 네, 좀 네. 인사드리고 할까요? 네. 네, 저희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 컨텐츠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이메이커 팟캐스트의 저는 고진규였고요. 저는 리더 이원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